그렇죠? 갑니다. 페이지 83페이지 83 패스키램스 83. 에? 서비원이잖아요. 더 늘릴 수 있어요 여기. 맞다. 패스키램스 몇 가지 마시게? 저런 한 가지만 아닐까요? 30개 아니야? 30개. 여기 오면 그 엄마는 여기 엄마 갔습니다. 자, 현대 원자 모형입니다. 현대 원자 모형. 일단은 우리가 원자 모형의 변천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원자 모형 변천 제일 처음에 누구일까요? 그죠? 제일 처음 누구인지 정말 우리 화면 좀 내리고 자 우리 좀 합니다. 네. 그래서 저 원자 모형의 변천인데 제일 처음 누구게? 우리 연도는 굳이 몰라야 돼. 또 순서. 또 누가 어떤 거 해야지 순서만 아니네 순서. 자 연도는 뭐 1803년 돌탱이. 이 사람은 그 원자는 그 공모습이고 그 다음에 1897년 이때는 누구? 톰슨이 전자발견 해가지고 플러스 띄고 있는 덩어리에 이제 그 전자가 띄는 거거든. 이것이 뭐게? 무슨 모양? 수박씨 모양. 푸딩 모양. 푸딩 모양. 다음에 자 1911년 이때는 누구? 러더퍼드가 있고 이 사람의 경우는 무엇을 발견한 거? 뭔데? 그죠? 원자핵이다 보니까 플러스 띄고 있는 원자핵에 전자가 돌고 있는 거죠. 돌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배웠는데 그 다음에 연도 별로 안 써요. 1900년대 초반에 그때 그 보어 주어 말고 목적어 말고 서술어 말고 보어 그죠? 보어죠. 참 보어 영어 잘합니다. 네? 맞을까? 영어 잘할 거야. 모국어가 영어인가? 모르겠네. 아무튼 그래요. 보어인데 이 사람이 만든 원자 모형 보게 이름은 궤도 모형 궤도. 그래서 플러스 띄고 있는 원자에게 그 궤도. 물론 궤도가 실제로 눈에 보이고 하는 거 아니다. 이렇게 그 궤도 모양을 제안해서 이 궤도에 전자가 있다는 거죠. 이겁니다. 되신 거?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퍼펙트하지 않습니다. 자, 보어는 어떤 것으로 실험했다고? 수소. 수소의 경우는 특징은 원자 내에는 전자가 한 개야. 그 한 개의 전자일 때 그때는 다 맞아. 맞는데 원자가 두 개 이상일 때 살짝 뭔가 안 맞아 이게. 그것을 좀 보여주면은 내가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제 너네가 지금 현재 교육과정 보다 전전 교육과정에 그 교재에 나와져 있는 건데 그것을 말고 보면은 해서 보면은 이제 보어가 그죠?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앞에 뭐였지? 아무튼 그래서 그 궤도 모형 해가지고 전자는 이 궤도에만 존재한다는 거. 이 포인트. 근데 그 보어 경우는 수로 실험한 거고 수의 경우는 다 맞는데 근데 우리 보어죠. 그래서 수소가 아닌 경우는 뭐가 안 맞아 이게. 그 얘가 이거다. 그죠? 얘는 아무튼 전 교과정 그 교재인데 지금 너희 그 세 개 있는 거 아니야? 좀 하면 안 보이죠? 화면 보죠? 선 보이십니까? 자, 선 보면 그 수소의 경우는 이렇게 선 이제 딱 보이죠? 보이는데 그 네온 경우도 선 보이죠? 여기 선 스포트라는데 이거 이를 다시 확대해서 보니까 잘 보면 이것이 보면 선이 두 개. 오케이? 하나인 줄 알았는데 선이 두 개인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하면은 그 궤도에 전자가 있으면 딱 끝난다고. 이 궤도는 에너지가 하나지. 또 이 궤도도 에너지가 하나예요. 또 이 궤도도 에너지가 하나예요. 근데 이게 보니까 하나의 선인데 잘 보니까 두 개의 선인 거야. 다시 말하면 한 개의 궤도 같은데 에너지가 하나가 아닌 거야. 그래서 뭐가 안 맞아 이게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그 보어가 말하는 이런 원자 모형, 궤도 모형. 궤도 모형은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. 그래서 수소를 했을 때는 맞아, 괜찮아. 수소가 아닌 건 끝까지 안 맞아 이게. 그나 그리고 또 있다. 자, 보어가 보면은 1900년대 그 초반 사람인데 그 당시 보면 그 과학적으로 이제 슬슬 이제 보면 그 양자역학
그것이 막 나오기 한 시작한 그 시기에. 그러면서 이제 전자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. 그 전자의 그 위치랑 그리고 전자의 그 운동량 그것을 동시에 알 수 없다는 거.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자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전자가 어디인지 우리가 확률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전자가 어디인지 그 존재하는 것을 확률로 표시하는 거. 그것이 오비탈이라는 거야. 그죠? 그래서 오비탈이라고 하면 오비탈은 전자가 이제 어디인지 그 확률로 표시하는 거. 그렇습니까? 확률에 대한 그 함수고 그 오비탈에 대한 그 식은 굳이 몰라야 돼. 그래서 오비탈은 우리 한글로 전자가 존재하는 곳이 어디인지 확률로 나타내는 거야. 그래서 그 나의 예를 들면 내가 존재하는 확률 하면 기본이 이제 집이고 그리고 그 학원 그리고 이제 요즘 잘 안 가고 오지만 전에 자주 가던 마트 라고 할 때 내가 이제 발견의 확률을 좀 화면이 너무 밝다. 그래서 내가 발견의 확률은 집, 학원, 마트. 오케이? 됐습니까? 그럼 내가 가장 많이 발견의 확률은 어디가 가장 높은가? 저는 집 많이 학원이야, 그죠? 그리고 마트는 발견의 확률이 좀 적은 거야. 그렇게 이제 전자가 보면 내가 그 전자율도 다 똑같아. 전자가 어디인지 그것을 이제 확률로 이 점 찍어서 표시하는 거. 그래서 보면 이제 전자가 보면 이게 점 하나가 전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. 1대1을 대응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가 어디인지 그 위치만 이제 표시만 한 거, 마크만 한 거. 되거든. 그렇게 전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, 내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, 내가 어디인지 그 이제 위치를 확률로 표시한 것뿐이다. 이해? 되나? 그래서 이제 그 원자 내에 있는 전자를 이제 그 위치가 어디인지 점 찍어서 표시를 한다고. 이것이 이겁니다. 전멸도 그림. 보이십니까? 이것은 전자가 어디인지 그 위치를 표시한 거야. 되니? 라고 할 때 이 개수만큼, 이 점의 개수만큼 전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내 말이가? 저기 점 개수만큼 전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어디인지 그것만 표시한 거야. 그리고 잘 보이려면은 그냥 이거 이 정도. 자, 여기까지 전자가 점이 이제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바깥에는 점이 있을까 없을까? 점이 있습니다. 있는데 단지 여기 많이 모여져 있는 뿐이고, 되나? 이 어디가 저 멀리 어딘가에는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야. 0은 아니고, 그렇습니까? 되게 중요한 거. 그 개념을 좀 봐야 돼. 문제. 엄청 어려운 문제다. 내가 지금 어디 있게? 여기 있지. 내가 여기 있을 확률 몇 포개? 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원자가 있지? 그 원자 속에는 전자가 있지. 전자가 여기 있을 확률이 되게 높지만 내 몸 바깥에도 어딘가 다 있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확률은 100%가 아니고 99.999 정도. 왜요? 그러니까 여기 있을 확률이 되게 큰 거지. 여기. 근데 여기 바깥에 있을 확률은 0.000 1 정도. 이게 그것이 되게 중요한 거야. 되나? 여기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원자라고 하면 우리 원자 그 크기 있지? 그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바깥에 어디 가도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죠? 되게 중요하다. 사실 그림에서는 여기까지 좀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 내에만 전자가 있다. 아니면 틀리면. 근데 그 전자 궤도 위에서만 존재하지 않아요? 그것은 바로 궤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 거? 보어 거. 자, 보어의 원자 모형 퍼펙트하다. 완벽하다. 아니면 틀리면? 틀리면. 네. 수소 경우는 맞지만, 그죠? 수소가 아닌 거 안 맞고 하는 거야. 그래서 새로 나온 것이 이거야. 이것이 현대 전자 모형에 대한 현재 그 원자 모형에 대한 모습이고, 이것이 이름이 뭐냐면 이것이 전자 그룹 모형. 궤도 안에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? 사실 궤도라고 하는 것은 선 위에다. 그러니까 최고산이 약간 좀 구닥다리 정도 되고 있지만 하지만 수소의 경우는 맞아. 그 웬만한 거 거의 맞아. 아따번에 우리가 편하게 배울 때는 그냥 그 궤도 모형 배운다고. 왜 그러냐면 궤도 물론 실제 궤도가 있다는 건 아니고
궤도라는 거 어떤 선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전자에 대한 표현하는 거다 보니까 애들 이해할 때 좀 더 편해. 근데 궤도 없잖아. 이거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왠지 뭔지 몰라. 그래서 좀 약간 좀 먼저 편하게 좀 배우려고 먼저 궤도 먼저 그리고 한다고. 그것을 알려준 다음에 그다음 이걸 또 배우는 거야. 이것이 최신 거. 그래? 이게 원자 하나야? 원자 내에는 물론 가운데 그 원자이고 원자 내에는 그 전자가 어디니 표정 이거 현재 원자는 그 모습이야. 자 문제 원자 크기 얼마나 하게? 존내 작다. 먼저 원자 크기가 보면 12-13m 정도? 근데 그거 해봤자 되게 조그만 건데 근데 그 속이 이것도 아니야 더 조그매. 그래서 원자가 이렇게 좀 나열되면 이만큼 돼. 원자가 이렇게 나열되면. 아무튼 그래서 이제 원자 내에는 전자 어딘가도 다 있다고 한 거야. 그리고 단지 그 확률이 매우 적은 뿐이고. 되나? 문제 뭐지? 까먹었다. 질문? 지금 까먹었어. 저 동그랗게 원자 하면 원자인데 사실 그러니까 원자의 경계는 딱히 없어. 우리 원자의 모습은 가운데 원자이고 돌고는 전자야. 이것이 원자야. 그러니까 경계가 딱히 없다니까. 단지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처음 원자를 배울 때 뭐 눈에 딱히 형상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게 어렵다고.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이 뭐냐면 원자 모형 그래서 원자 모형으로 어떤 것을 잘 쓰면 공모습 잘 쓰니까 애들 보면 그때부터 애들 완전 공모습 한다고. 공모습 아니야. 원자 핵이 있고 돌고는 전자 이것이 원자야. 사실 원자는 공모습이다. 맞는 말 틀리면 틀리면. 근데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이게 좀 보여주고 해야 된다고. 그러니까 이제 공모습으로 많이 좀 쓴 것뿐이야. 그래서 여기 원자 모형으로 공모습을 쓴 것뿐이야. 됐나? 내 말 이거 진짜. 그거 좀 구별해. 아무튼 이거 저희 원자 모습이라고 떠올리면 돼. 우리의 모습은 2D, 3D. 3. 3D. 그래서 3D이다 보니까 축이 좀 세개다. 하나, 둘, 세 개인 거. 2개 축이 있으면 우리의 평면 2D이고 3개 축이니까 우리의 3D 입체인 거. 그래서 원자는 전자 배치된 것이 입체라는 거.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자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귀찮아. 우리가 너무 귀찮다 보니까 좀 편하게 하려고 이 점들이 모여지는 그 90%의 점들이 모여지는 그까지 경계해서 딱 그거. 딱 그거. 이렇게. 이 이름이 경계면 그림이야. 그래서 이 봐라. 이 보면 이 내부에는 점들이 90%가 모여져 있고 점들이. 다시 말하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이 내부는 90% 되는 거. 나머지 10% 어디 있게? 바깥에. 네? 또 바깥에 보니까 10% 있어. 공부 나가네. 네? 해서 보면은 이 내부의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90%고 나머지 10% 어디 있다고? 이 바깥에 10%가 있다. 이거 좀 기억해? 모르면 안 돼. 사실 10%인데 10%라고 하면 저 머리는 어디가 다 있다고 한 거야. 됐나? 그렇죠?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점 찍어서 표현하는 우리의 이제 전밀도 그림 저거보다는 이게 경계면 그림. 그래서 이렇게 경계면 그림으로 우리가 많이 좀 그릴 거야.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까먹으면 안 되는 거. 이 내부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몇 퍼? 90%. 바깥쪽으로 몇 퍼? 10%라는 거. 그 10%라는 것을 까먹으면 안 돼. 근데 우리가 또 하다 보면은 아싸 100%구나. 이 내부가 전자가 있고 일부에 없구나. 라고 또 까먹는다고. 근데 저 그림을 어디다 그리는 거예요? 그것이 이제 한다. 그래서 다시 여기 오비탈 이 뭐라고? 전자에 대한 존재를 확률로 표시하는 거. 그래서 오비탈인데 그 오비탈 종류가 있어. 종류. 어떤 종류냐면 S 오비탈 좀 지우자. 좀 지우자. 저 필요 없는 거. 골탱이 그냥 우리가 오비탈의 종류가 있는데 그걸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면 S 오비탈 그리고 P 오비탈 그리고 D 오비탈 그리고 F 오비탈 정도 알면 돼. 더 알고 싶은 사람은 나중에 그 대학교로 화학과 가동하고 하면 돼. 그럼 또 배울 거야 이게. 쭉 있으면 이건 전부 오비탈인데 그럼 S 오비탈 어떤 모습인데 또 P는 어떤 모습인데 라고 할 때 우리가 전부 다 경계면 그림으로 표시한다고. 되십니까? 그다음 따라오면? 그래서 이거 양자수는 나중에 좀 더 나중에 하고 먼저 오비탈 먼저 종류 보자. 종류인데 우리가 총 4가지에서 우리가 2가지에 대한 특징만 좀 먼저 잘 봐야 돼. 그렇죠? 나머지 저거 D랑 F는 우리가 그렇구나? 뭐 그런 식으로 어떤 패턴만 좀 알면 돼. 정확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.
양도소는 나중에 나중에. 먼저 S오프탈. 자, S오프탈 경우는 얘는 모습은 공모습. 공모습이고 볼 때 우리 그래프 나오죠. 그러면 이제 가운데 완전 핵이고 공 모습인 거. 이것이 어떤 그림이야? 이것이 전멸도 그림. 아닙니다. 이게 뭐야? 경계면 그림, 그죠? 그래서 이 경계면 그림이니까 똑같아요. 이 내부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90%. 바깥에 몇 퍼? 10%. 이런 식으로 정단해야 되는 거예요. 이거 지금 S오프탈. 그래서 S오프탈 특징은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, 이거 큰 거야.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똑같아.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똑같은 곳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다 똑같다는 거야. 그래서 같은 거리라고 하면 어디 가나 다 똑같아. 똑같은 거다 보니까 전자에 따른 어떤 오비탈에 보면 어떤 방향성이 없다는 거야. 뭐 어디 가나 다 같은 거리면 같은 거리상에서는 그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다 똑같은 거다 보니까 딱히 어떤 건 방향성이 없어. 그것이 포인트. 그리고 S오프탈 경우는 어디 있냐면 모든 껍질마다 다 있다. 오케이? 뭔 소리예요, 근데? 이것이 오프탈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보어의 원자 뭐예요? 자 문제. 보어의 경우 첫 번째 껍질을 어떤 껍질이라고 보고 부르게? K. 오케이. 두 번째 L. L 그리고 A가 쭉 있을 때 그 S오프탈 경우는 다 껍질마다 전부 다 있어요. S 전부 다 있다. 그 동그라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? 이렇게. 물론 이것은 이제 그 동일한 그림이고, 그렇죠? 이렇게 좀 다 있다는 거. 근데 잘 보게 되면 전부 S오프탈이지? 공모습인데, 그 안쪽 궤도보다 바깥쪽 궤도로 가면 갈수록 그 크기가 점점 더 커집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S오프탈,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는 S오프탈, 그리고 세 번째는 S오프탈. 다 똑같이 공모습인데, 점점 더 커져. 되나? 그리고 다 똑같이 S오프탈이다 보니까, 헷갈리면 돼야 안 되지.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껍질 넘버, 껍질 수를 앞에 쓴다. 그지? 그래서 이거 전부 다 그 소문자고 그 소문자 앞에다가 첫 번째 껍질이니까 1 붙여. 두 번째 껍질이니까 2 붙이고 또 세 번째 껍질은 3 붙인다고. 물론 이 숫자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그 양자수 할 때 다시 또 나오니까 또 뒤에 또 나오니까 그 다시 하면 돼. 자, 몇 번째 껍질에 있는 S오프탈인지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수로 우리가 알 수 있다. 그렇죠? 그래서 다시 S오프탈은 방향성이 없다. 없고 그리고 몇 번째 껍질부터 존재하게 모든 껍질.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껍질부터 전부 다 있다. 뭐가 있지? 네. S오프탈은 몇 번째 껍질부터 있는 거게. 첫 번째 껍질부터. 그러니까 모든 껍질에 전부 다 있는 거야. 다시 방향성이 없고 그리고 첫 번째 껍질부터 다 있고 그리고 S오프탈의 종류는 딱 한 모습이야. 공모습 하나 그죠? 이렇게 알면 돼요. 그렇죠? 됐고 얘는 뭐 됐고 이게 나중에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준위인데 이거 뭐냐면 그 껍질에 준하는 에너지. 하지만 그 껍질에 전자가 존재하는 그 전자가 그 갖는 에너지. 근데 안쪽 궤도보다는 바깥쪽 궤도가 에너지가 더 큽니다. 그 말고 에너지 준위가 더 크다는 거야.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더 클수록 S오프탈의 크기도 더 커지는 거. 됐나? 자, 이렇게 이것이 S오프탈. 자, 이렇게 이 정도까지 알는데. 자, 두 번째 거. P오프탈. 자, P오프탈의 모습은 이래요. 안 나온다. 자, 이 모습인데 이 모습 우리가 얘를 말할 때 우리가 얘를 R형 모형. R형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. 이 말 표현이 좀 안 좋은 잠깐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가? 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그리고 과학자 된 다음에 자신이 말이고 그 법인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바꾸면 돼. 그 전까지는 잘 따라왔거든. 우리가 하는 것들 잘 따라가면 돼요. 그 전까지는 아무튼 우리가 열심히 잘 따라가면 돼요. 그래서 아는 모습인데 딱 봐도 봐라. 모습이 여기는 그 전자 발견하는 몇 개? 90%. 나머지 10%지? 그러니까 이쪽,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같은 축상이 그러면은 그래서 같은 거리는 당연히 뭐 전자 발견하는 게 다 똑같겠지. 내 말이 가나? 근데 같은 거리로 이동하면 전자 발견 확률 다르지. 쟤는
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. 자, 이것이 어떤 옵탈이라고? p 옵탈. 그래서 p 옵탈은 방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p 옵탈은 얘는 어느 궤도에 있냐면 두 번째 껍질부터. 그래서 첫 번째 껍질 없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껍질부터 전부 다 p 옵탈 다 있다. 됐나? 오케이? 됐죠? 다시 한 번째. 자, x 옵탈 어떤 모습이게? 공모야. 공. 다음에 p 옵탈 어떤 모습? 아니요. 아니. 그리고 s 옵탈 몇 번째 껍질부터 존재하게? 첫 번째. 그리고 p 옵탈은 몇 번째 껍질부터 존재해? 두 번째. 그리고 그 s 옵탈은 방향성이 없고, 그리고 p 옵탈은 방향성이 있습니다. 됐나? 됐죠? 다음부터 끝나고 다닙니다. s 옵탈은 종류가 몇 가지? 한 종류. 근데 p 옵탈은 종류가 총 세 가지. 세 가지 나와. 보시면 이거 딱히 어려운 거 아니야? 그냥 봐 그냥 보면 돼. 그래서 p 옵탈 몇 가지라고? 세 가지. 세 가지인데 그림을 잘 봐. 그림 보고 좀 특징 좀 잘 보면 돼. 자, 갑니다. 자, 보면은, 자, 원자 모습은 2D, 3D? 3D? 3D고, 자, p 옵탈. 또 얘도 3D야? 3D인데, 자, 문제. p 옵탈은 어떤 모습이야? R형인데, 봐봐요. 그 총 세 가지인데, 먼저 X축 걸치는 R형도 있고, 되나? 그리고 그 Y축, 되나? Y축 걸치는 R형도 있고, 또는 결제? 위에 껍질 Z축에? 그래서 Z축에 또 하나 걸친 R형도 있어. 세 가지인데. 힘들어. 이 경우는 이름은 PX 옵탈이고, 그걸 물론 이제 P는 소음자고, X는 이제 조그만 글씨를 쓰는 거다. 우리가 이제 지수 쓰는 것처럼 R을 쓰는 거, 뭐야? 얘는 Y축이니까 P, Y 옵탈이고, 얘는 P, θ 옵탈. 됐나? 세 가지인데, 세 가지가 이제 P 옵탈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P 옵탈 종류 총 세 가지다. 세 가지인데 참고로 세 가지에서 에너지는 다 똑같습니다. 왠지 뭐 PX니까 첫 번째 나오니까 에너지 가장 클 거다. 그러니까 아니야. PX, PR 그리고 PZ 에너지 누가 가장 크게? 다 똑같다. 됐나? 이해가? 그러니까 알면 돼. 됐나? 딱히 없어 그냥.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온다. D 어디가? 집에? 퇴근 빠른 D 어디 갔어요? 저 어디? 네? 어디 T? D 오비탈. 우리 안 배워. 왜요? SRP 두 가지 배우고 D부터 궁금하지? 배웠어요. 궁금한 대학교 배워. 어떻게 생겼어요?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 그 핸드폰 보면 나온다. 인터넷 나오는데 이거 두 가지가 합쳐진 거. 마치 바람개비? 그것을 네모난 모습인데 그것이 이제 그 축성이 약간 좀 달리 좀 된 것도 있고. 그리고 자 참고로 문제 잘 봐. S 옵탈 종류 몇 가지? 한 가지. P 옵탈 종류 몇 가지? 세 가지. 그러면 D 옵탈 종류는 다섯 가지다. 1, 3, 5. 그러면 F 옵탈은 종류 몇 가지게? 7가지. 뭐야? 그죠? 그 모습은 우리가 S랑 P 두 가지만 알면 돼. 나머지 D 옵탈부터 모습이 약간 좀 약간 좀 이상해. 복잡해 쪽도 이상한 것도 있다고. 쌤 화학과 나오셨어요? 나는 토목 거예요. 공돌이. 그래서 되게 좀 심오한 화학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화학과를 가도록. 네. 그 전까지 우리가 뭐 내신이다 보니까 가뿐. 우리가 이제 중학교,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그 과학 내용 해봤자 대학교 한 1학년을 약간 간추린 거. 간추려서 좀 정리한 거. 그것이 우리가 이제 중1부터 고3까지 배우는 과학 내용이야. 우리 화학. 보면 우리가 좀 열심히 하면 우리가 고3 때까지 화학을 열심히 하면은 대학교 1학년 정도는 내용 딱 들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. 대학교 2학년부터 달라져야 돼. 참고로 이제 그 과학의 공개는 딱히 없어. 화학과를 가면은 물리 배울 거 안 배울 거야? 배웁니다. 물리랑 화학을 합쳐서 배워. 물리화학에서 배워 이게. 또 다른 것도 다 배우고 한다고. 그러니까 과학의 공개는 딱히 없어요. 파이팅 열심히. 아무튼. 그래서 총 세 가지 옵션이 있다는 거, 그렇게 그죠? 그렇지만 그리고 그 모양새는 X랑 P 두 가지만 알면 돼, 그죠?
나머지 뒤부터 굳이 몰라야 돼. 모양에서 모르고 단지 어떤 패턴만 좀 알면 돼. 패턴이랑 보면 어떤지 변화 같은 거. 우리 방금 했지만 S부터는 종류가 한 가지, P는 종류가 세 가지, T는 종류가 5가지. 다음 F 종류 몇 가지? 10가지. 이런 패턴. 그리고 S부터는 첫 번째 곱줄부터 다 존재하지? T부터는 두 번째 곱줄부터 다 존재해. 그러면 D부터는 몇 번째 곱줄부터 존재하게? 세 번째. 다음 F부터는 몇 번째? 네 번째. 그거야. 그럼 패턴 알면 돼. 그렇죠? 자, 좋아요. 그래서 우리가 S랑 T 옵탈이 끝났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이제 양자수입니다. 양자수. 양자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옵탈에 있는 그 전자를 표현하는 그 수 정도라고 떠올리면 돼. 말 그대로 양자수. 수니까 어떤 수. 수이다 이거. 시간 오늘 이제 양자수까지 설명하고 이제 끝나는 같은 느낌? 자, 합니다. 그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그 예능 TV 프로그램에서 좀 지금은 좀 약간 좀 지나가는데 한 몇 년 전, 뭐 4, 5년 전까지만 해도 보면은 그 요리하는 남자. 예? 그래서 직업이 그 셰프인 사람이 좀 TV 많이 나왔다고. 자, 문제. 셰프 영어로 보게. 영어로 셰프요? 그거 스펠링이고 스펠링. 셰프야. 그럼 셰프를 그 번역하면 뭐게? 번역하면? 번역하면 요리사. 요리사.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방장. 주방장. 주방장이 셰프야. 주방장이면 왠지 뭐 이제 배너하고 뚝딱하고 그런 느낌 같지만 그거 아니고 말 그대로 주방이 장. 그죠? 주방에서 뭐 하는데? 먹어요. 먹고 빨래하고 막 설거지하고 원래 설거지하고 아무튼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데 그 음식 만드는 그 주방에서 장. 셰프. 근데 그 주방장이 한 명 말고 여러 명 있어. 그럼 뭐 복수지? 복수면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? 셰프즈. S. 부스. 주방장 스. 됐나? 보자. 잡아. 중요한 거. 자, 주방장이 많이 있어요. 뭐라고 한다고? 주방장. 주방장 스. 그죠? 그래서 주방장스 기억해. 그죠? 잡아. 그래서 주, 방, 장, 스. 이 네 가지가 뭐냐면 네 가지가 양자수 종류야. 한번 보자. 먼저 양자수인데 얘는 뭐냐면 이름은 주양자수. 주양자수라고. 순서 모르면 안 돼. 순서. 얘는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의미하냐면은 먼저 기호는 n 쓰고 얘의 의미는 궤도 껍질 넘버. 우리가 그 보면 K 껍질 몇 번째 껍질이야? 첫 번째. 그래서 쓸 때 n이고 P를 쓰지? 그 n이 그것이 뭐야? 주양자수 말하는 거. 그리고 얘는 어떤 의미냐면 얘는 이제 에너지가 누가 이제 크고 누가 작냐 비교할 수 있는 거야. 당연히 이제 n이 크면 다시 말하면 겉의 궤도의 에너지는 크고 안쪽 궤도의 에너지는 작고 하는 거. 그래서 그것을 에너지 의미하는 거. 문제. 자,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는 그 S5 하고 두 번째 껍질은 S5하고 비교하면은 에너지 누가 더 크게? 그래서 크다. 그래서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에너지가 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돼. 그렇죠? 주방 장소 잘 봐. 그럼 또 두 번째 거. 저것은 얘는 이름은 방위 양자수. 이거 방위 양자수고. 얘는 쓰는 거 기호는 얘는 L 쓰고. 이것이 갖는 의미는 얘는 오비탈이 모양. 어떤 모양인지. 그래서 X인지 P인지 B인지 이렇게 있거든. 얘는 오비탈의 모양인데 우리 보면은 자 S오비탈 경우는 우리가 쓸 때 그때 방위 양자수는 0 쓰고 다음에 P오비탈은 얘는 그 이제 방위 양자수가 얘는 1 써. 너무 길다. 너무 좀 두 줄로. S오비탈은 자 방위 양자수가 빵이고 P오비탈은 방위 양자수가 1이고 그리고 D오비탈은 방위 양자수가 2고 그러면 F오비탈 방위 양자수가 얼마게? 3. 그죠? 이런 패턴이야. 그죠? 얘 좀 기억해. 최소한 S랑 P 정도 기억해. 그죠? 됐습니까? 이해만? 그치?
자, 주 양자수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? 에너지. 다음에 방위 양자수는 어떤 것을 의미해? 오브탈 모양. 그죠? 어떤 모양이지? SNP 이제. 그럴 때 S 오브탈은 방위 양자수가 얼마인데? 0. 오케이? 약속. 이거 혹시 수수가 마음에 안 들지?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전 세계에서 전생에서 가장 으뜸된 그 과학자 되어서 자신이 할 말이 그 법인 그 법처럼 되는 그 경지에다 이르면 그때부터 바꾸면 돼. 그 전까지 우리가 잘 외워야 돼요. 우리만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그 과학자들 전부 다 써. 그래서 문제 S 오브탈은 방위 양자수가 얼마? 0. 그리고 P 오브탈은 방위 양자수가 1. 다음에 D는 얼마? 2. F 얼마? 3. 쓰면 돼. 그죠? 다음에 세 번째 거. 얘는 이름은 원래 자기 양자수고. 그래서 오케이? 보면은 얘 적은 기호는 얘는 ML 이렇게 써. ML. 이 L 쓰는 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수 쓰는 것처럼 쓰는 건데 아래 쓰는 거다. 네?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이런 제 오브탈을 그 자기장 속에 집어넣은 그 어떤 대칭된 모습을 보여야 돼. 그럴 때 S 오브탈은 종류 몇 가지야? 하나지. 하나니까 대칭된 거 있어 없어? 없지. 없어 있는 게 빵. 자, S 오브탈에서 이제 ML 그 S 오브탈이 자기 양수는 빵이다 빵. 빵이야. 됐나? 그리고 자 P 오브탈은 몇 가지일게? 종류 몇 가지? 세 가지. 세 가지니까 이것을 대칭으로 이제 나열할 수 있는 거죠. 됐나? 대칭이다 보니까 이게 방향성이에요? 그 방향성. 너 말하구나. 그래서 자기 양수의 이 경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얘는 오비탈이 방향. 점점 이것을 좀 또 약간 튀어나왔어요. 얘는 오비탈의 방향. 어느 방향으로 된 거지? 그것을 표현하는 거. 됐나? 라고 할 때 사실 S 오비탈은 종류 몇 가지? 한 가지. 한 가지인가 방향성이 없죠? 방향성 없으니까 0이고 다음에 P 오비탈은 종류 몇 가지라고? 세 가지. 세 가지인데 어떤 대칭된 모습으로 배열된 거다 보니까 정 가운데 중심되는 0. 0이면 얘는 플러스 1, 마이너스 1 해주면 돼. 그럼 세 가지다. 자, 얘는 마이너스 1, 빵, 플러스 1까지. 세 가지. 되나? 다음 문제. 얘들아, D 오비탈은 몇 가지 있을까? 종류 몇 가지? 5가지. 5가지인데 그 5가지가 또 대칭된 모습으로 있으려고 하면 정 가운데 누구? 0. 여기면 플러스 1, 마이너스 1. 또 플러스 2, 마이너스 2 해주면 돼. 총 5가지야. 또 이거 D 오비탈 총 5가지가 그 나오는 방향, 그러니까 자기 양자수 경우는 플러스 2, 플러스 1, 빵, 마이너스 1, 그리고 마이너스 2까지 가능하다. 그러면 자 F 오비탈 몇 가지게? 7가지. 7가지니까 정 가운데 빵이고 플러스 1, 마이너스 1, 플러스 2, 마이너스 2, 플러스 3, 마이너스 3 있는 거. 어떤 패턴인지 알지? 그 패턴만 알면 돼. 그죠? 그렇게 이거나 보면 돼요. 그리고 얘는 이름이 스핀 자기 양자수고 얘에 대한 그 기호는 얘는 MS 씁니다. 그죠? 얘는 뭐냐면 전자에 대한 그 자전하는 그 스핀 그걸 말하는 거. 되나? 우리가 원래는 그 전자는 우리가 점전하라고 해서 크기가 없어요. 크기가 없고 뭐 크기 없지만 이제 크기를 뭐 가정해서 가정해서 이제 전자에다 어떤 스핀 보는 거 자전하는 모습 그거인데 얘는 종문에 딱 2가지야. 2가지. 플러스 2분의 1 되는 스핀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스핀 2가지야. 되나? 되게 회전 방향? 회전 방향이라 이거. 그리고 보자. 잘 봐. 그 전자는 이런 오비탈에 존재하는데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야. 좀 많이 보나? 지금 이제 수업할 때 보면은 약간 좀 이제 허기질 때, 약간 허기질 때 그 이제 커피 먹어보면서 그때 수업하면서 딱 좋고 너무 이른 시간도 안 좋고 너무 늦은 시간도 그러고 그리고 식후에 하면 졸려요. 졸려요. 그렇죠. 졸리면 좀 쉬었다가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. 무서운 얘기 말고요. 그래서 보면 양자수의 납은 자 스핀의 스핀자리 양자수 경우는
값이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. 둘 중에 하나 갖는 건데 그때 그 전자에 대한 스핀인데 그 전자가 어디에 있다고? 오비탈. 근데 그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. 왜 그러면 서로 간에 그 똑같은 스핀을 가진 전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보자. 만약에 이제 플러스 2분의 된 그 스핀 가진 전자가 하나의 오비탈에 들어갔어. 그럴 때 한 개 전자가 더 들어간다고 하면 만약 마이너스 2분의 1 되나? 서로 반대 거 반대인 전자 딱 들어가면 딱히 뭐 이상 없습니다. 근데 이 상황에서 한 개의 전자 더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전자의 경우는 값이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가져야 돼. 근데요. 가져야 되니까 이제 그 같은 스핀 가는 전자가 되는 거야. 그 경계면 그림에서요 90%잖아요. 예. 근데 그 전자 두 개가 발견될 확률이 90%인 거예요? 아무튼 전자 한 개씩 뭐 하는데 아무튼 그 오비탈 내에서 전자 두 개의 그렇죠. 확률이? 아무튼 뭐 몇 개만 뭐 전자 발견될 확률. 맞아. 어... 그 자세한 것은 대학교. 아니 근데 만약에 하나도 없으면 90%가 아니지 않아요? 일단은 전자가 발견된 확률인데 그 점 하나가 전자 하나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. 전자 어디인지 그것만 그 표시하는 뿐이야. 네. 아까 그런 표시들이 90%가 모여져 있는 것까지. 그것이 이제 그 경계면 딱 들어가는 거야. 그냥. 아무튼 전자가 발견된 곳이 어디인지 뭐야.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이제 대학교 때. 분명히 그 반드시 화학과가 갈수록 화공과도 말고 이제 그 화학과로 뭐냐 그 뭐지? 순수 화학과를 해서 들려가면 이제 잘 배웁니다. 그래서 잘 봐. 하면서 까먹었어. 그래서 보면 이제 하나의 오비탈에 같은 스핀 가는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하나의 오비탈의 전자가 이제 최대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서로 간에 반대 스핀으로 들어간다. 왜 그러면 이제 전자가 이제 하나의 오비탈을 보면 서로 간에 똑같은 스핀이 들어가면 서로 반발려. 싫어해. 아치 보면은 그 플러스 2분의 1 뭐 이것이 남자면 이 여자. 남자도 들어가면 뭐 상관없잖아. 남자 싸운다. 싸우고 한다. 여자자 싫어해. 그래서 싫어해. 네? 다 똑같습니다. 내가 어제 짜장면 먹었거든. 그 저녁으로 짜장면 먹었는데 중국집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젓가락 보니까 젓가락이 이제 두 종류야. 그러니까 A랑 B라고 그냥 편하게. A, B. 물론 이것은 뭐 시험지 나온 거 아닌가 그냥 편하게. 두 종류의 젓가락이 있는데 일단 이제 똑같은 젓가락을 이제 그 한 쌍 가져 두 개를 딱 만들려고 할 때 난 최소한 몇 개의 젓가락을 꺼내면 될까요? 네? 다시 쳐봐. 그 내가 똑같은 이제 짝같는 젓가락을 내가 이제 쓰려고 그래. 그럴 때 내가 최소한 그러니까 확률을 보면 최소한 내가 몇 개의 젓가락을 꺼내면 그러면 내가 확실히 내가 그 똑같은 한 쌍의 젓가락을 내가 그거 넣을 수 있는 거게. 근데 젓가락 하나만 똑같은 모양인 거 아니에요? 젓가락 하나 어떻게 먹을 수 없잖아. 한 8개? 이게 뭐냐면은 해봤자 두 종류의 젓가락이다 보니까 그리고 같은 종류의 그 젓가락으로 어떻게 똑같은 걸로 먹으려 할 때 최소한 내가 이제 그 빼야 될 이제 젓가락 개수가 3개. 왜요? 그러면 첫 번째 빼낼 때 A 나왔어 A. 두 번째는 A 나오면 좋죠.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만약 B가 나왔어 두 번째. 그러면 한 개 더 꺼내야 돼. 꺼낼 때 그때 세 번째가 A면 어떻게 되고 또 B면 또 되고 하는 거야. 되나? 어차피 세 개를 꺼내면은 세 개 꺼내면 이제 확실하게 두 개는 짝이 된다고. 아, 그 맛이었어요. 그만 미안하다. 내가 이과야. 문과는 이과예요. 그러니까 표현력이 약간 좀 내가 딸려게 표현력이.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세 개가 들어가면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고 하나의 오비탈에 세 개의 전자가 들어가면 반드시 똑같은 이제 그 스핀 가는 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. 되나? 그러니까 안 되죠. 그러니까 하나의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가 최대 몇 개? 두 개까지 가능하다. 그럼 서로는 반대로 똑같은 거 하면 안 돼요? 이게 싸워요. 이거 반대로. 반대 스핀하는 전자 두 개까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. 이게 중요한 거.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양대수인데 이것은 이제 전자가 그 어디에 있는지 그 이제 그 껍질 내는 그 오비탈에서 어디에 있는지 그 양대수로 표현 가능한 거.
그래서 여기서 우리 딱히 안 배우는데 그 하나의 그 원자 내에는 하나의 전자가 존재하는 곳이 어디?